그날 내 안에 밝힌 건 정말 딱딱하고 매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고추밭 일자리 하나 구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날 만난 한 사람이 제 인생을 아주 천천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밭에서 마주한 한 사람, 그 사람의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 이상하게도 제 안이 자꾸만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추만 익는 줄 알았는데 제 마음도 감각도 아주 천천히 같이 데워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한켠에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게 스며드는 이야기, 늦게 핀 지혜입니다. 오늘은 어느 시골 고추밭에서 시작될 따뜻하고도 묵직한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어쩌면 다음 계절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새벽 공기는 마치 유리처럼 날카롭고 투명하게 내 뺨을 긁고 지나갔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리게 젖어왔다. 나는 배낭 하나 달랑 맨 채 청양군 외딴 마을의 흙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다. 그 흙 위로 내 발자국만 덜컥덜컥 지워나갔다. 길 양옆으로 자란 풀잎들에는 밤새 내려앉은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고 걷는 내내 그 물방울이 바지단을 적시며 올라왔다. 등줄기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이 묘하게 익숙했다. 이런 감촉, 이런 냄새 낯설지 않았다. 어쩌면 이게 내가 평생 안고 살아온 운명의 냄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한 산새 울음소리조차 이곳의 고요를 감히 깨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조용했고 내 마음은 더 조용했다. 나는 박정자다. 나이 62, 남편이 죽은 지 올해로 7년째다. 죽음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는 그가 스스로를 버린 끝이었다. 주정, 폭언, 외박, 빚, 끝내 취한 채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말로는 사고사지만 그걸 사고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그는 삶을 포기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에게 그 모든 책임의 잔재를 던져놓은 채로 그가 죽고 나서 나는 나를 모르는 곳에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도시는 너무 많았다. 나를 아는 사람도 내가 겪은 걸 아는 사람도 죽은 거리의 이웃, 동정 어린 눈빛. 가끔은 나를 죄인처럼 대하는 친척들까지. 나는 거기에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택했다. 고된 농사일. 하루하루 다른 농장. 그리고 아무도 나를 묻지 않는 낯선 땅. 비록 고단하고 외로운 삶일지라도 여기선 적어도 나로 숨 쉴 수 있었다. 시골에 내려온 뒤 나는 농사일을 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용역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일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그때 현장으로 파견되어 밭일을 돕는 시기였다. 도시에서처럼 뭔가를 증명할 필요도 불필요한 설명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는 그 구조가 마음에 들었다. 오히려 새로운 얼굴, 새로운 밭, 그리고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마다 내 삶이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었다. 어제 저녁 용역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청양군 김상태 씨 밭에 사람이 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름이 익숙했다. 그 양반 참 묵직하고 무뚝뚝한 분이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바로 수락했다. 다음 주 월세가 밀릴 판이었으니까 전기세도 가스비도 모두 밀린 채였다. 그렇게 새벽 첫 차보다 더 이른 시각에 나는 이 마을에 도착했고 걷고 있었다. 누구 하나 지나는 사람 없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 고요한 풍경 속에서 나의 마음도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문득 어깨 너머로 햇살이 드리워지는 게 보였다. 오늘 하루는 조금 다를까? 아니, 다르면 또 얼마나 다를까? 살아남기 위해 사는 날들이 계속될 뿐이었다. 밭에 도착하니 멀찍이서 한 남자가 허리를 굽힌 채 고추밭을 살피고 있었다. 오래 서 있었는지 그 몸짓엔 익숙한 고단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잠깐 멈췄다. 이 사람도 나처럼 지워진 듯 살아가는 사람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보다 조금 연상일까? 얼굴의 주름과 눈빛이 더 많은 세월을 말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오래 감추고 살아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짙은 감색 모자를 고쳐 쓰고 또박또박 입을 열었다. 김상태 씨 맞으시죠?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 낯섦과 당혹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여자가, 그것도 나이 든 여자가 고추밭 일을 하겠다고. 그런 표정은 이제 익숙하다. 나를 보는 많은 남자들이 그랬다. 어떤 이는 말로, 어떤 이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그냥 무시함으로. 하지만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어떤 경계도 거절도 이제는 내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는 내 감정을 단단히 여몄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단단함이었다. 박정자라고 해요. 용역 업체에서 왔어요. 오늘부터 고추 따는 일 도와드릴게요. 그의 눈에 다시 한번 가느다란 파장이 지나갔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혹시 문제라도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아요, 고추 일은 생각보다 힘들어서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 가볍게 끄덕이기만 했다. 내 손은 이미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무릎 관절은 예전만 못했지만 이 일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적어도 땀을 흘리는 동안만큼은 과거를 잊을 수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그 말 속엔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익숙하다는 건 곧 견뎌왔다는 뜻이니까. 익숙하다는 말은 내내 맞서온 시간과 내 방식대로 버텨온 증거가 담겨 있다. 나는 그와 함께 고추밭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밭고랑 사이로 뻗은 뿌리와 줄기, 축축하게 젖은 땅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흙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햇살이 이제 막 산등성이를 타고 밭 위로 퍼지려 하고 있었다. 오늘은 내 인생의 또 다른 하루가 될까? 아니면 그냥 또 하나를 버티는 날이 될까?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뭔지 모를 작은 예감이 가슴 언저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김상태 씨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설명도 짧았고 눈빛도 조심스러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려는 듯 곁눈질로 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나를 고추밭 한쪽 줄로 안내한 뒤 손으로 조심스럽게 붉은 고추를 하나 따 보여주었다. 이렇게 꼭지 바로 위를 살짝 비틀면 돼요. 너무 어린 건 놔두고 상한 건 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붉게 익은 고추 몇 개를 조심스럽게 땄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그는 의외라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말보다 솔직했다. 이 사람 뭘 좀 아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시선이었다. 그런 시선은 오랜만이었다. 나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내 동작만을 본다는 것. 그게 조금 고마웠다. 고추밭은 생각보다 넓었다. 밭고랑을 따라 늘어선 붉은 고추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초록의 줄기들이 바람결에 사각사각 울렸다. 나는 고추를 따며 최대한 내 몸을 그 일에 집중시켰다. 매달린 고추들을 조심스럽게 쥐고 돌리며 흙냄새와 풀냄새를 들이마셨다.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고추의 미묘한 저항감, 살짝 비틀 때 들리는 뚝소리, 손바닥에 닿는 햇살에 데워진 줄기의 감촉. 모든 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는 듯했다. 한때 나도 이런 평범한 하루를 꿈꿨던 적이 있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기 전, 아직 폭력이 시작되기 전, 아이를 키우며 소소한 밥상을 차리던 그 시절. 그땐 몰랐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한 줄.
지금은 손끝에 닿는 고추의 온도에도 감정이 묻어난다. 식은 채로 흔들리는 과거를 붙잡는 느낌이랄까? 내 삶의 조각들이 여기 밭 사이에 묻혀 있는 듯했다. 그래서일까? 이 단순한 동작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김상태 씨는 내 옆에서 말없이 고추를 따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도 숙련되어 있었지만 묘하게 조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한 자세였다. 중간중간 눈길이 마주치면 그는 곧장 고개를 돌렸다. 어색함이라기보단 익숙지 않음, 오랜 혼자살이의 흔적 같았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 편하게 느껴졌다. 나 역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지 오래였으니까. 사람들과 밥을 먹고 눈을 맞추고 안부를 주고받는 일들이 이젠 어쩐지 더 어색해져 있었다. 그런데도 그가 있는 이 공간이 어색하지 않았다. 차라리 편안했다.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 가만히 두는 사람. 그게 지금의 나에겐 더 필요했다. 점심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처음 말을 건네는 순간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와 당황했다. 그도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잠깐 멈칫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식당에서 도시락 시켜 먹을까 했는데 혹시 뭔가 준비해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히 김치 정도는 챙겨왔어요. 된장도 좀 있고 호박이랑 마늘도 좀 챙겨왔고요. 그는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그저 그래요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 무뚝뚝한 반응이 오히려 편했다. 친절이나 과한 배려 없이 조용히 나를 받아주는 태도,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을 더 안정되게 만들었다. 그럼 부엌을 써보시겠어요? 그의 집 마당은 아담했다. 구석에 텃밭이 있었고 고추, 파, 상추 같은 작물들이 제법 자라고 있었다. 나는 빠르게 필요한 것들을 땄다. 손이 빨랐다. 손끝으로 줄기를 끊고 재료를 골라 담는 사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묘했다. 누군가의 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저 요리를 하기 위한 동작일 뿐인데 내 몸과 마음이 긴장하면서도 어딘가 안정을 느끼고 있었다. 손끝이 무언가에 닿을 때마다 오래전 잊었던 살림의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의 부엌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잠깐 멈춰섰다. 아무도 없는 집인데도 묘하게 사람 냄새가 남아 있었다. 오래된 나무장과 기름기 살짝 묻은 찬장, 조용히 놓인 식기들. 어쩌면 이 집도 오랜 시간을 혼자 견디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처럼 누군가의 손길을 그리워했을지도. 밥을 안 치고 된장을 풀어 호박과 마늘, 풋고추를 넣어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가습을 위에 올린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고소한 된장 냄새가 퍼졌다. 익숙한 냄새.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아궁이 위에서 퍼지던 그 냄새. 나는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당 너머로 고추밭이 보였고 그 속에 김상태 씨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추를 따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안심이 됐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함께 있어도 조용한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로였다. 이곳에서의 첫 번째 점심이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오늘 처음으로 밥 냄새가 반가웠다. 나는 찌개가 자작하게 끓는 냄비를 바라보며 잠시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김이 피어오르며 내 얼굴을 살짝 감쌌고 된장과 호박, 풋고추가 어우러진 향이 숨 쉴 때마다 뺨을 적셨다. 그 순간 무언가 안쪽 깊은 곳에서 일렁였다. 왠지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다. 냄비 속에서 차분하게 익어가는 그 국물이 마치 나 자신의 속처럼 느껴졌다. 오래 끓인 것도 아닌데 이 냄새가 이렇게 반가울 수 있다니. 낯선 집에서 낯선 남자의 부엌에서 나는 묘하게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있던 딸아이가 종종거리며 물컵을 꺼내오던 작은 손, 고개를 들면 눈웃음 짓던 어린 얼굴이 불쑥 떠올랐다. 그 장면은 꿈처럼 부드러웠고 동시에 너무 선명해서 마음 깊은 곳이 저리하게 아팠다. 나는 재빨리 눈을 깜빡였다. 오늘은 울면 안 된다고, 여기선 아무것도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 집에서 흘리는 눈물은 아직 이르다. 숟가락과 그릇을 꺼내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작은 상 하나를 마당으로 들고 나가 그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갓 지은 밥, 그리고 고추밭 텃밭에서 딴 풋고추를 얹었다. 무언가 근사한 한 끼는 아니지만 이 밥상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증표 같았다. 나 자신을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행위, 그것이 밥을 짓는 일이었다. 장 다 됐어요. 잠깐 쉬시죠. 김상태 씨는 고추밭 한쪽에서 허리를 펴며 나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눈가가 살짝 풀리는 게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털고 상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 앉은 밥상 위로 따뜻한 증기와 함께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다. 말없이 그는 찌개에 국물을 한 숟가락 떴고 나는 조용히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된장이 좋네요. 직접 담그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에 담근 거예요. 어디 가든 조금씩 나눠 다녀요. 이것 마시면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거든요. 그게 제겐 약 같은 거예요. 그는 말없이 다시 한 숟가락을 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에게도 이 된장 맛이 어떤 기억을 건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음식은 그런 것이다. 말보다 먼저 마음에 닿고 오래된 시간을 건드린다. 나도 그랬으니까. 매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들과 음식을 나눌 때마다 나는 그 사람들의 눈동자에서 같은 시간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도 이 낯선 사람의 눈빛 너머에서 고요한 물결 하나가 스치는 걸 느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보다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졌다.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꾸며내지 않아도 되는 자리.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 김상태 씨는 손으로 밥을 툭툭 떠넣으며 물었다. 이런 일 오래 하셨어요? 나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내가 떠돌이처럼 살아온 지난 3년의 시간, 그걸 오래 했어요. 라고 말하면 너무 가볍게 들릴 것 같았다. 그건 피난이었고 생존이었고 버티기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꽤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일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덜 복잡해지거든요. 손으로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도 덜 나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에 더는 캐묻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밥 위에 시선을 둔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요, 혼자 산 지 오래됐어요. 아내와 딸을 사고로 먼저 보냈거든요. 몇 년 전 일이에요. 그 후로는 그냥 밥만 봤어요. 말도 줄고 밥도 혼자 먹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덧붙였다. 된장찌개 좋아했어요. 아내가 자주 끓여줬거든요. 요즘은 그 냄새만 맡아도 가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끓였어요. 일부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의 상실이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인 느낌이었다. 감사했다. 내 사정을 캐내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따뜻한 배려라는 걸 그는 아는 사람 같았다. 우리는 잠시 서로의 손등만 바라보며 밥을 먹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깊이 배어 있었고 내 손엔 오래된 흉터가 선명했다.
각자의 시간을 지나온 두 사람의 흔적이 그 작은 밥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렇게 한 그릇 밥이 천천히 바닥을 드러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첫 번째 식사. 말이 적었지만 마음은 적지 않았다. 밥상 위로 내려앉은 햇살이 따스했다. 공기 속엔 밥과 된장 냄새가 살짝 감돌았고 새소리조차 부드럽게 들렸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사람 조금은 믿어도 되지 않을까?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다시 믿어보기로 결심하는 일이 이토록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조심스러움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처럼 느껴졌다. 새벽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내 발목을 스치며 지나갔다. 공기는 어제보다 차분하고 맑았고 햇살은 밭을 감싸며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김상태 씨의 집 마당을 지나자 그가 고추 말리는 채반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평온한 일상이 막 시작되려는 듯한 조용한 풍경이었다. 말없이 손을 흔들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인사했고 눈빛은 어제보다 한층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밭에서 며칠은 더 머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용히 피어났다. 밭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나는 어제의 저녁을 떠올렸다. 된장찌개의 향기, 고추를 따며 나눈 몇 마디 말, 짧았지만 묵직했던 정적. 그 시간들이 내 안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짐처럼 느껴졌던 배낭이 오늘은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전 9시 무렵 주머니 속 핸드폰이 세차게 진동을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거칠게 터져나왔다. 박정자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용역업체 사장의 목소리는 불쾌할 만큼 날카로웠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다. 장태 씨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작업 마무리가 좀 필요해서요. 거긴 끝난 걸로 처리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당장 다른 데 가셔야 해요. 말 건너편 고추밭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인력 부족으로 난리니까요. 그 고추밭은 악명 높았다. 이건 고된 데다 농장 주인이 성질이 까다롭고 특히 여자 일꾼들에게 무뚝뚝하게 군다는 소문이 여러 번 돌았다. 그런 곳에서 일한 적이 있는 다른 여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심지어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농장은 제가 가기엔 좀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사정이고 뭐고 여긴 사람이 급하다고요. 전화 붙잡고 말싸움할 시간 없어요. 당장 이동하세요. 나는 꾹 참으며 말했다. 여기도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장태 씨 혼자서는 오늘 못 끝내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시겠다? 그럼 박정자 씨는 오늘부로 배정 제외입니다. 앞으로 다른 농장 배정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알아서 선택하세요.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 잠깐의 대화가 마치 현실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듯했다. 고개를 들어 밭을 바라보자 김상태 씨가 고추를 따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겨우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용역업체에서 다른 농장으로 가래요.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거기 별로 안 좋은 데예요. 저도 예전에 잠깐 가봤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나는 마른 웃음을 지었다. 저도 들었어요. 근데 안 가면 앞으로 배정이 없대요. 일이 끊기면 며칠을 굶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말하고 싶지만 꺼낼 수 없는 마음이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하루 참 좋았어요. 따뜻했고 잊지 않을게요. 그가 나를 붙잡았다.
가볍지만 단호한 손길이었다. 나는 멈춰섰고 그의 눈이 내 눈을 진지하게 마주했다. 정자 씨, 그 농장엔 가지 마세요. 말릴 자격 없다는 거 알지만 그곳은 정말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있었다. 오랜 혼자살이에서 나온 조심스럽고 신중한 다정함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그런 말 해줘서. 하지만 전 선택할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고 남은 건 이 손뿐이니까요. 그는 조용히 손을 놓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눈빛으로 서로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나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밭 가장자리를 지나 마을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어제는 설레며 걸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쫓기듯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딱 한 번 고개를 돌렸다. 김상태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없이 내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짓도 목소리도 없었지만 그 눈빛 하나가 내 마음을 점여왔다. 나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길을 이어갔다. 어깨는 무거웠고 가슴 한가운데가 허전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문득 생각이 스쳤다. 또 옮기게 됐구나 싶었다. 일이라는 게 늘 그렇지. 어느 정도 익숙해질만 하면 자리를 옮기게 된다. 그런데 이번엔 유난히 마음이 더 쓰였다. 장태 씨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말은 적었지만 따뜻한 정이 오갔던 하루. 짧았지만 낯설지 않은 시간이어서일까? 조금만 더 머무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감정이 생긴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시 또 다른 농장,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 고추밭을 떠나온 후 하루는 지독히 길고 더러웠다. 마을을 넘어 자리 잡은 새로운 농장은 소문 그대로였다. 공기엔 늘 뭔가 눅눅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고 땅엔 마치 누군가의 한숨이 베인 듯한 묘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농장 주인은 첫날부터 날카로운 말투로 일꾼들을 몰아붙였다. 눈을 마주치는 일도 이름을 부르는 일도 없이 그저 숫자처럼 다루는 사람.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그곳에선 익숙해지는 게 오히려 자존심을 잃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냥 묵묵히 말없이 일만 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침부터 햇살은 강했고 쉬지 않고 이어지는 일의 등은 땀과 먼지로 축축이 젖었다. 손바닥은 반나절 만에 거칠어졌고 손등엔 벌써 몇 개의 작은 상처가 돋아났다. 다들 말수가 적었고 쉬는 시간에도 웃음기는 없었다.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 또한 굳이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내가 이 자리에 섞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여기서는 그저 또 하나의 일손일 뿐이라는 걸. 점심시간이 되어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누구도 함께 밥을 먹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나무 그늘 아래 여기저기 흩어져 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조용히 비닐봉지에 담긴 주먹밥을 꺼냈다. 밥은 축축하게 식어 있었고 김치는 물이 많이 배어나와 있었다. 입에 넣자마자 묘하게 비릿한 기운이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씹고 또 씹었다. 배고픔은 말이 없고 음식은 따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어제 상태 씨와 함께 먹었던 점심이 스쳐 지나갔다. 된장찌개에서 올라오던 고소한 냄새, 갓 지은 밥의 따뜻한 김, 마루 너머로 퍼지던 그 평온한 정적,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던 그 시간, 말없이 서로를 존중하던 그 분위기가 어쩐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등으로 땀을 훔치고 저 멀리 밭 끝자락을 바라봤다. 낯선 마을 넘어 보이던 산은 오늘따라 더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다른 일꾼의 입을 통해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상태 씨가 마을 후배인 이성기를 찾아갔다는 것. 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고 표정이 무척 어두웠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마음 한가운데가 묘하게 뜨거워졌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다. 그저 하루같이 밥 먹고 함께 일했을 뿐인데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작업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다. 나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해는 조금씩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농장 입구에 트럭 한 대가 덜컹이며 멈췄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물건을 싣고 오는 차겠거니 했다. 그런데 트럭 문이 열리고 낯익은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춘 듯 뛰기 시작했다. 김상태 씨였다. 그는 먼지를 묻힌 채 그대로 달려온 사람처럼 거칠게 트럭 문을 닫고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호흡이 거칠게 이어졌고 가슴이 천천히 들숨과 날숨에 맞춰 움직였다. 그의 등 뒤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박정자 씨, 여기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작업장 한쪽이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호흡 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해졌고 나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단단했다. 흔들림 없이 무언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온 사람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입을 열었다. 여긴 어떻게 이성계한테 들었어요. 이런 데 계신다고. 그 말에 농장 주인이 눈썹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누구십니까? 여긴 작업 중입니다. 김상태 씨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담담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이분 제가 데리고 갑니다. 그 말은 명확했고 마치 계획된 문장처럼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 순간 나는 말릴 틈도 없이 그의 손이 내 팔을 가볍게 감쌌다. 그 손길은 급하지 않았지만 단호했고 나를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잠시 그 손에 시선을 두었다. 오랜 시간 밭에서 일해온 사람의 마디 굵은 손. 그 손이 지금 나를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따라 나섰다. 트럭에 오르며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그 농장을 바라봤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독하게 긴 하루였다. 그곳에서 이틀은 마치 몇 달을 버틴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을 무겁게 했다. 먼지가 앉은 내 신발 끝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옆자리에 앉은 김상태 씨를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 그게 지금은 가장 위로가 되었다. 정말 그냥 와주신 거예요?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네, 걱정돼서. 그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고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내게 이런 일이 또 생길 줄은 몰랐다. 누군가가 내 걱정을 해준다는 것, 나 하나 때문에 움직였다는 것이 이상하게 낯설고 따뜻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는 내 짐을 트럭에서 내려주었다. 나는 그 손짓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사려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막에 짐을 내려놓은 뒤 우리는 함께 평상에 앉아 늦은 햇살을 맞았다. 멀리 고추밭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오늘도 제가 저녁 차릴게요. 내가 말했다. 그는 웃지도 말리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부엌에 들어서자 익숙한 기분이 밀려왔다. 며칠 전만 해도 낯설던 공간이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다. 나는 된장을 꺼내 찌개를 끓였다. 파와 애호박을 썰고 풋고추를 더해 국물을 냈다.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자 마음도 조금씩 놓였다. 밥상이 차려졌고 우리는 마루 위에 나란히 앉아 찌개를 나눠 먹었다. 바람은 선선했고 마당 위로 별빛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다. 정자 씨. 그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네, 그냥 계속 여기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나는 숟가락을 멈췄다. 그의 말은 준비된 고백이 아니었다. 조심스럽고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말없이 그러다 작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불었다. 가벼운 이불처럼 부드럽게 두 사람 사이를 감싸는 바람이었다. 어두워진 마당 너머로 고추밭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그 밭에서 두 사람은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늙어가게 될지도 몰랐다. 그렇게 고추밭 끝에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다. 평상 위에서 내려온 우리는 말없이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섰다. 마루에는 나무 냄새가 은은히 배어 있었고 부엌에선 된장찌개 냄비에서 남은 온기가 아직 퍼지고 있었다. 멀리서 들리는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이따금 뒷산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이 집안의 적막함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정자 씨, 방에 따뜻한 이불 깔아뒀어요. 밤엔 아직 쌀쌀하니까 고마워요. 나는 농막으로 돌아가지 않고 상태 씨가 안내한 안방 한쪽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방 안은 아늑했고 불빛은 희미했다. 창문 틈으로는 달빛이 살며시 들어오고 있었고 벽 한쪽엔 정갈하게 개어둔 이불이 보였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공간은 며칠 사이 정서가 배어든 내 일상의 연장처럼 느껴졌다. 상태 씨는 거실에 이불을 펴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같이 있어도 돼요. 오늘은 그냥 혼자 있기 싫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엔 놀람보다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쪽 한쪽에 조용히 누울게요. 필요하면 말만 해요. 우리는 한방 안에 나란히 이불을 깔고 누웠다. 처음엔 등을 돌린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먼저 살짝 돌아 누웠다. 그도 조심스럽게 몸을 틀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이 내 팔에 닿았다. 나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등을 감쌌다. 장태 씨. 네, 여기 오기 전엔 다시 누군가와 이렇게 같은 방에서 시간을 보낼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감정은 다 지나간 줄 알았거든요. 그는 내 말에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도요. 그냥 조용히 혼자 늙어가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자 씨랑 있으면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시간이 좋아요.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낯설지만 기분 좋은 고백이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는 감정이 우리 사이에 깃들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서로의 온기를 나눴다. 이불 속 온기, 숨소리, 이따금 터지는 조용한 웃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를 천천히 하나로 묶어주었다. 그 밤은 무엇보다 조심스럽고 또 진심이었다. 몸이 닿는 것보다 마음이 가까워지는 감각.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연결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며칠 뒤 늦은 오후였다. 나는 평상 아래 고추를 다듬고 있었다. 살짝 지는 햇살 아래 손끝에 묻은 고추물이 따뜻했다. 그때 상태 씨가 나를 불렀다. 고개를 들자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고추밭 옆 텃밭에서 꺾어온 봉숭아와 채송화였다. 꽃잎에 물기가 맺혀 있었고 그 손엔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정자 씨, 왜요? 우리 이제 정식으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한참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작게 웃었다. 이제야 묻네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긁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채송화 한 송이를 꺼내 그의 셔츠 깃에 꽂았다. 좋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늙어요. 몇 달 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마을 어르신들은 김치를 내오고 젊은이들은 상을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성기가 사회를 자처했고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우리는 그 한복판에 앉아 어깨를 나란히 한 평범한 부부가 되었다. 잔치가 끝난 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 그 안엔 어제와 같은 공간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다른 의미로 채워질 공간이었다. 우리는 마당에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다. 진짜 시작이네. 장태 씨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고추밭은 여전히 붉게 익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 혼자도 그 혼자도 아니었다. 이 밭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일구는 삶의 밭이었고 계절을 품은 풍경이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고추를 살랑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람 속을 함께 걸었다. 고추밭에서 시작된 건 단순한 일도 단순한 인연도 아니었습니다. 손끝으로 닿았던 그 따뜻한 감촉, 그리고 스치듯 들어온 눈빛 하나. 그게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저도 몰랐죠. 누구나 마음 한쪽에 늦게 핀 감정이 하나쯤은 숨어 있습니다. 묻어두면 아픈데 누군가 톡 건드려주면 그제야 천천히 피어나는 감정이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마음 어딘가에도 그날의 그 붉고 뜨거운 무언가가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냥 살짝 건드려만 주세요. 조금 늦게 대신 아주 진하게 피어나는 이야기.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